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43페이지입니다. 243페이지 우리 소득세 총설 보는데, 우리 양도소득세, 중요한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먼저 보는데요. 자, 우리 소득세 개요 특징을 보면, 우리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만약에 법인이 소득 발생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로 과세합니다. 자,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데, 개인주의 과세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부도 따로따로요. 맞벌이 부부들 소득세 계산할 때 각각 계산하죠. 개인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부부소득 합산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자, 우리 소득세 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를 좀 소개해드리면, 우리 소득세법에는 8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8가지 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있냐면, 자, 8가지 소득이 있죠.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종합소득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6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퇴직소득세, 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요. 자, 그럴 때 종합소득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소득을 달달 외울 건 아니고 그냥 한번 봅니다. 이자 배당소득이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우리가 흔히 금융소득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 기타소득 6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은 사업소득이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자, 사업소득 중에서도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요 사업소득,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가 출제되는데 2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자, 33회 때는 2문제 나왔지만 한 문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이게 가끔씩 시험에 나오는 건데, 최근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제가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36개 시험은 안 나오거나 한 문제 나오거나 이렇게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매매업과 건설업은 나중에 의의만 살짝 알고 가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 없고요. 우리 시험은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는 대여섯 문제가 우리가 출제가 됩니다. 대여섯 문제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 양도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요, 둘 다 똑같이 자연인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건데, 파는 건데,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사업성 없이 양도하는 거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가지고 파는 거고,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의 종류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세요. 소득세 과세 방식이요.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이 있는데, 편하게 한번 보시면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아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이게 종합과세 방식인데,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다니면서 근로소득 발생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또 부동산 임대업 같은 걸 하면서 사업소득 발생해요. 그러면 이런 소득들을,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은 전부 다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로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거죠. 이게 기본인데, 분리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리한다는 것은 종합과세에서 이제 분리하는 건데,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우리가 흔히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예금해 놓으면 이자소득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 1년 만기 정기예금 들어놨다 그러면 1년 만기, 그러면 1년 되면 이제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지급하면서 애초에 여러분한테 이제 세금을 떼고 줍니다. 원천 징수하고. 그럼 여러분이 받은 그 이자 소득, 예를 들어서 1,500만 원이다. 그러면 그 1,500만 원의 이자 소득은 여러분의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이게 자, 분리과세입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소득. 자, 제가 일용직 근로자,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속칭 노가다 제가 한 적이 있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요, 제 아는 애가 그 당시에 저도 아는 누나인데, 그 누나가 조그만 건설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그 누나한테 부탁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호주로 배낭여행을 가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멋져 보여가지고 저도요 그 누나한테
가가지고 부탁했어요. 누나 나도 일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제 집에다가 두고 이제 건설 현장에서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정도 일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가족들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약값이 더 들 수도 있다 그러면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적인 얘기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더욱더 오기가 생겨가지고 무조건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누나한테 단단히 부탁해가지고 갔습니다. 방수 같은 옥상에서 건물 그 빌딩 옥상에 방수 같은 거 하는 업체였는데 아저씨들이 굉장히 갔더니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친절하게 잘 맞이해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심부름 같은 거 이제 하는 거죠. 뭐 시멘트 포대 같은 거 이렇게 나르고 막 그런 거였었는데 어쨌든간에 잘해주고 그랬는데 첫날 딱 갔다 오면서 일 끝나고 마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달은 너무 무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름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더라고요. 이틀째 딱 갔다 오니까 무슨 생각이 강하게 들었냐면 보름은 너무 무리인 것 같아가지고 일주일을 해야 되겠다. 주변에 다 얘기해놨으니까 그래서 가족들은 다 얘기해놨으니까 일주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5일째 되는 날 아저씨들하고 일 끝나고서 저녁 때 삼겹살에 소주 한잔 회식하는데 도저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일은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아침잠이 많아가지고 아침에 도저히 일어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한테 회식하면서 저기 그 좋은 과외자리가 생겨가지고 내일부터는 못 놀러 올 것 같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와중에 연세 많으신 아저씨 한 분이 회자 정리 얘기하면서 만나자 이별이라고 하면서 정들자 이별이다 막 하면서 그런 얘기하면서 소원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일주일 못 치운 게 지금도 한이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여러분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도요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애초에 세금을 원천 징수하고 줍니다. 그럼 제가 받은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저의 다른 소득과 합산한다 안 한다 하지 않고 종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배울 건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이요 상가 아니고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연비 주택임대인데 임대수기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예요. 그러면은 이 주택임대소득은 여러분들이 14% 세율로 해가지고 따로 이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는 이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는데. 그래서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을 14% 세율로 해서 따로 신고 납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됩니다. 이렇게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소득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과세 방식. 종합과세에서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거. 자, 근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분류과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퇴직소득과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분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에 합산해서 계산해요? 아니요, 양도소득만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앱순에 합산해서 과세해야 한다, 포함해서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따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요거 시험에 한번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요까지 얘기요. 요거는 바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앱순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앱순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동시에 말합니다. 하나, 둘, 셋. 금방 봤잖아요. 그래서 포인트. 자, 구분해서 계산하는 거지 양도소득만 따로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러면 틀려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납세무자와 납세진데 요까지 아예 보고 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그죠? 그 개인에는 법인격 없는 비법인 사단, 재단, 단체도 포함해서 소득세 납세무자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 의무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납세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의 구별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 관계없이 국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다 거주합니다. 주소 없더라도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둔 개인을 우리가 거주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거주자죠? 대한민국에 주소 두고 있으니까. 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 그러니까 국내 주소 없거나 1년에 183일 이상 거주 두지 아니한 개를 말합니다. 자, 누구냐면 파카스 마돈나는 국내 우리나라에 주소도 없죠? 183일 이상의 거주도 없잖아요. 자, 그럴 때 거주하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 국외에서 벌어진 소득도 모두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에 제한이 없다고 학자들이 무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거주자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도 다 과세합니다. 단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그냥 소득세 아니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예요.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됐을 때 이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그냥 안 되고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있다 없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주든 거주에 한해서만 국외 소지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거주하다 그러면 집값 간 것이 분류하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자, 관할 세무서.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요. 근데 부동산 소재지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하여튼 거주할 때는 국내 국외 소득 다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한다.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5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 거주는 거주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비고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여러분, 마돈나가 우리나라에서 와서 공연을 해서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예? 세금 내고 가야지.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소득에 세금 안 내고 그냥 미국 가서 내고 하고 우리나라 한 푼도 안 내고 말이 안 되죠. 국내 원천 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보세요. 마돈나가 해외에서 벌어진 소득, 일본이나 미국에서 벌어진 소득,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과세 범위가 국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제한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납세지는 어디로 하느냐? 국내, 만약에 마돈나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근데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면 국내 원천 수익이 발생한 장소요. 만약에 마돈나가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어요? 근데 잠실에서 공연에서 소득 발생했어요? 그럼 소득이 발생한 장소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데 개인을 고저와 비고저로 나눠서 이렇게 대상 소득의 범위라든가 납세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셔야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몇 가지 내용을 교재를 통해서 봅니다. 소득세 총설, 자, 보시면 소득세는 자연인 개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고요. 개인주과세입니다. 소득세는 원칙으로 개인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세는 원칙으로 개인별로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 소득세 법에는 소득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8가지 소득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는 거고요. 아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요. 소득세는.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 방식 종합과세가 기본인데, 자,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을 전부 다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는 종합과세되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융소득, 일용직 근로자 소득, 또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 이런 것들은 자, 따로 분리해서 과세합니다.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분류과세죠. 여러분, 여기 똑같이 읽으세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자, 소득 발생 연초나 유형별로 구분해서 과세하는 거를 말하는데, 자, 현행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과세한다는 거, 밑줄이요. 줄으셨으면 똑같이 줄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과세기간은 참고적으로 봅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를 신고하라. 그럼 매일, 그냥 직장 다니는 분들은 매일 근로소득 발생하니까 매일, 저는 매일 사업소득 발생하니까 매일 세금 신고하다 1년 다 보내겠죠. 그래서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단위로 해서 과세가 됩니다. 예외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자,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인데 개인을 고저, 비고저로 나눈다는 얘기 쭉 길게 나와 있죠. 길게 나와 있는 얘기 아까 다 소개해드렸고, 이 표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들이 표만 딱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저와 비고저에 따라서 납세 의무의 범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요거 보시면 되고, 법인격 없는 단체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법인격 없는 사단이나 재단, 단체는 법인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적용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됐습니다. 나머지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고주자, 비고주자, 의제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전환식 이런 것도 됐습니다. 나중에 살짝 조금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리고 부동산 임대 관련 사업소득에서 최근에 지금 30일, 원래는 가끔씩 나오던 거였는데 30일에 나오고 33, 34, 35 계속 지금 3년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36개 시험에는 안 나오거나 또 나오거나 그런 건데 심화 과정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심화 과정에 소개해드릴 거고 쭉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에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있죠. 임대업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쭉 봅니다. 264페이지로 갑니다. 여러분 264페이지로 쭉 갑니다. 264페이지. 자, 264페이지로 갑니다.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양도소득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시험 문제는 뭐 여기서 대여섯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자, 양도소득세가 이제 중요하고, 자, 요거 다음에 학습 포인트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는 거고, 양도세 의인데요. 자, 의인데 우리 요거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길 또 봅니다. 문제 아까 참 풀어봐야 되겠네요. 핵심 콕 출제 상지문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무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3년 이상 국내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에 한한다. 그냥 소득세 아니고 국외 소재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되려면 그냥 거주 아니고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거주 둔 거주만이 자 납세무자가 됩니다. 5년 됐습니다. 이런 거. 양도소득세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세. 보기 전에 고기를 드시고 스트레칭 또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제끼시고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제 진짜 중요한 또 양도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 이제 어떤 것들을 테마로 출제되고 공부하냐 그러면 양도소득세 특징 및 과세상에서 양도소득세 대상이요. 여기에 29회 시험 이후에 과세상에서 안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34회 무조건 나온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고 35회 또 나왔네요. 이게 34, 35회 연달아 과세상에서 빡시형 문제로 독립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36회 시험은 양도의 개념과 유형 여기가 이제 더 중요합니다. 과세상은 묶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문제 지문 한 줄 나올 수 있는데 이 개념과 유형,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 시기 또는 취득 시기. 이게 뭐냐면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 중요해요. 몇 년 보유하고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지는데요. 자,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대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어느 때를 취득 시기로 하고 양도 시기로 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에 2, 3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제가 요거 34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5회는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했는데 그래서 소홀히 했는데 자세히 안 보고요. 그런데 이게 양도 또는 취득 시기 중요한 것만 좀 보고 디테일하게 안 봤는데 이번 36회 시험은 다시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자, 여기서 최소 두세 문제가 나오고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오는데요. 자, 최소 두세 문제고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양도소득세가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여기에 계산 과정에 많은 중요한 논점이 있고 계산 문제도 여기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볼 거고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요. 자, 이거 역시 시험에 여러분 35회 시험에 나왔지만 또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요하고요. 건너뛰기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중요합니다. 비과세 어떤 경우에 비과세 하느냐. 자, 이게 34회 시험에 나왔고 35회는 지문 한 줄 나왔는데 비과세 여전히 또 올해도 또 36개 시험도 또 중요합니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요. 국외산 양도세는 뭐 별표 하나 더 해도 되는데 다 중요하네.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30, 31, 32, 3년 연속 나왔어요. 가끔씩 나오는 건데. 그래서 33회 때는 제가 또 나올까? 4년 연속 안 나왔는데. 제가 5회 시험에 33회, 34회는 안 나왔는데 35회 제가 요거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높아졌다. 이제 올해는 높아졌다는데 국외산 양도세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나올 가능성이 이제 작년보다는 35회션보다는 확 줄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내용들을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양도세 출제되고 우리 공부합니다. 자, 먼저 오늘 특징. 자, 개요부터 봅니다. 의의에서. 양도세는 개요에서 특징이요. 어떤 성격의 조세냐. 국세고, 유통과세. 유통이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져 왔다 갔다.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인세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자별로 합산과세합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을요. 여러분들이 1월 달에도 부동산 팔고 5월 달에도 팔고 10월 달에도 팔아요. 그러면 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마지막에 신고할 때는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되는데 열거주의과세,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때만 부과됩니다. 자, 분류과세합니다.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죠 아까?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합니까?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리고. 자,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양도세도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줍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하더라도 따로따로요. 부부 공동명의재산 양도하더라도 각각 계산하는 것이지 연대 납세는 없습니다. 자, 각각 계산합니다. 요거 알고 있는지 34회 시험 때 물어봤었는데 하여튼 공동으로 소유하는 각 거주자별로 각각 납세금을 주는 거지 연대 납세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납부함을 주는 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나중에. 그 다음에 양도세는 납세무자가요. 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했을 사실상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자가 납세무자인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이제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유통과세고 인세라 양도자별로 합산과세하고 분류과세하니까 다른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과세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세목의 공통적인 성격이고요. 사실주의 과세하니까 양도소득세도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고 또 현황 부과합니다. 양도일련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요. 자, 이런 얘기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도세 대상 보기 전에 곧 교재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양도세 의의를 보는데 줄긋이 말고 한번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 그렇죠? 사업성을 가지고 팔면 사업소득이고 사업성 없이 토지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대가를 받고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여러 번 팔면 양도소득을 전부 다 합산합니다. 양도자별로 합산해서 거주자인 경우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특징, 양도소득은 사업성이 없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사업성 없이 양도합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우발적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 경상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서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별됩니다. 양도소득은 사업성 없이 파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단위 과세 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비줄이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 금액 계산할 때 부부 공동명의 재산 같은 거 양도할 때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한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진다. 그래서 여기 자 돼지고기 땡냐에서 각 거주자가 납세금을 집니다. 그러니까 자 돼지고기 땡냐에서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에? 연대 납세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연대 납세무 없어요. 자 각각 납부함을 줍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함으로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합산하여 포함하여 그럼 틀려요. 다 구분해서 따로 양도소득만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줄거놓습니다. 자, 이건 읽어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때 납세무가 확정되는 그런 신고 납부하는 조세입니다. 근데 시험에 한번 나온 것이 조세 총론 종합문제에서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 신고만으로 납세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찍어보세요. 양도소득세는 납세무자 신고만으로 납세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X예요.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면 납세무가 확정됩니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신고할 때 확정이 되는 것이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도세는 신고만으로 확정되지 않는다. 아니에요. 신고만으로 납세무 확정됩니다.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역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데 분할 납부는 된다는 거. 자,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교재 266페이지. 자, 과세 대상이요. 34, 35 계속 나왔는데, 올해는 뭐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 유형과 묶어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독립화한 문제로 글쎄. 하여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죠. 과세 대상. 연달아 2년치급 나왔습니다. 자, 양도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자 종류로 하는지 우리 하나하나 그러면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일단 봅니다. 제가 토지 건물 당연히 대상입니다. 자, 부동산 토지 건물 대상인데 우리가 지방세에서는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왜 양도소득세에서는 건물이라고 하냐면요, 건물에 부속된 이렇게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도세에서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건축물 참고적으로 보세요. 한번 참고적으로 볼까요? 우리가 지방세에서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은 건물과 그 다음에 건물 이외 시설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자, 여러분, 건물은 당연히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한 우리 시설물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이런 것들은 대상이 되는데 건물과 독립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은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에서는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축이라고 하지 않고. 하여튼 건물 대상입니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구축물을 포함해서. 자, 그리고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전에들 부동산 사용에 관한,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돼요. 그래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예.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예. 등기와 무관하게 지상권, 전세권 대상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얘네들을 용익물권이라고 해요. 용익물권. 자, 민법에 배우죠. 사용, 수, 이익에 대한 물권, 용익물권이라고 하는데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도 있는데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이미 몇 번 나왔죠. 지역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지상권, 전세권만 대상이고 용익물권 중에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상권, 전세권 민법에서 배워요. 물권이라고. 근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지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시험의 정답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몇 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라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지상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대상인 거 아닌 거 꼭 알아두십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도 대상인데, 먼저요,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래서 그 예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파트 상권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자, 여러분 갖고 있으면 분양권 갖고 있으면, 당소권 갖고 있으면 본계약 체결해서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입니다. 시험에서는 요 예가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이에 따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이런 것들이요. 보세요. 상환이라는 말 들어있는 이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어떤 주부 수강생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치를 때는요, 계약금, 중도금 치를 때까지는, 잔금 치르기 전인데요. 잔금 치르기 전인데, 요거 시동생 명의로 계약금을 치렀어요. 그런데 애들 아빠 계약금을 치렀는데 애들 아빠 명의를 바꾸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떤 책임이 문제될 수 있나요? 갑은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그 취득 시기 전, 잔금 치르기 전에 만약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이때 명의가 바뀐다? 자, 그러면요, 명의가 바뀐다.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때까지 취득 가격은 어떤 게 되냐면, 취득 가격은 이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들어간 게 있으면 이걸 취득 가격으로 하고, 양도 가격은 여기다가 만약에 프리미엄 얹어서 팔았잖아요. 그럼 프리미엄 상당에 대해서 양도세 부과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분양권이나 이런 것도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이런 것들 다 양도세 부과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러요?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 치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다 눈에 익혀두셔야죠.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라고 있는데요.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저보고 질문할 때 기타 자산이라는 거요, 어떤 게 기타 자산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알려달래요. 교재를 보면 기타 자산이 뭔지 쫙 나와 있는데 나보고 또 적어달래, 그거를. 자, 그래서 교재를 보세요 이렇게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차마 그러니까 그 교재 몇 페이지에 보면 그부터 나와 있는 거기에 보면 기타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게 그거라고 하면서 쭉 제가 또 소개해 주거든요. 자, 여러분, 기타 자산이 뭔가요?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타 몽땅 싸그리다가 아니라 골프 회원권 같은, 콘도미니엄 회원권 같은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 명칭 불문하고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주의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러면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양도세 대상이 될 것 같습니까?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따 교재 보겠지만 회원권이요,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자, 뭐 면적 기준, 가액 기준, 시설 기준 없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동네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그걸 누가 사가지고 1년 액면가, 1년 회원권 가격이 액면가 100만 원이라고 쳐요. 그걸 누가 사가지고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팔면 사야? 누가 안 사요? 안 사지. 그걸 누가 사요? 그거를 언제든 문 닫을지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가서 말만 잘하면 단돈 10,000원이라도 깎아주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 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시험에 이미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제 친구가 골프장 법인의 대표입니다. 뭐 놀라는 표정 하나도 없네. 골프장 법인의 대표가 있다 그러면, 대표가 친구다 그러면 재벌 친구가 있다는 건데, 여러분들 그 대단한 건데 별로 놀래지도 않네요, 여러분들. 자, 근데요, 제 동창 중에 골프 연습장 대표는 있지만 골프장 대표는 없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근데 없어요. 뻥으로 있다고 치고 나한테 오더니, 야, 우리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생각이 없냐? 좋다. 내가 너네 골프장 법인의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은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해줘라. 그럴 때 이런 주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주주 회원권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 다음에 영업권도 대상이 되는데요. 영업권도 대상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뭐냐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하는
영어권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요, 제가 프랜차이즈 영어권 예를 들 때 옛날에는 KFC로 예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처음에는 KFC. 제가 왜 이걸 예를 들었냐면 딱 보니까 KFC,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이건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국적 기업이어가지고요. 지금은 그냥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요. 자, 만약에 여러분요, 서울 강남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어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 보세요, 매장 건물과 함께 또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이 영어권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데,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영어권만 따로 보세요, 사회생활자산과 분리되어 가지고 영어권만 단독 양도한다? 그러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에요. 반드시 영어권은 사회생활자산과 함께 양도할 때 영어권만 대상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시험에 이미 다 몇 번씩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타 자산에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요건을 여러분이 외울 필요 없고요. 이거 시험에서 요건을 바꿔서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극히 낮기 때문에. 절 보세요. 나중에 이제 슬쩍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자, 주식 두 가지,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 50, 3년 내 50, 80% 단안주 요건에 해당되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대상이 되는 게 있다더라. 기타 자산으로 요거만 아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시험에 34, 35 지금 계속 나왔는데 2년 연속 이축권이요. 이사할 때 이죠. 건축할 때 축이죠. 자,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요. 개발제한구역이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서 철거되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 그 사업지구 내에서 이축하는 행위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건물을 옮겨줄 수 있는 이축권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 벌어질 때. 자, 그럴 때 이축권도 대상이 되는데, 반드시 이축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 이게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줄여서 이축권, 그런 것이지, 이축권 가액만 따로 옮겨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만 따로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건 뭐가 된다? 기타 소득으로 가서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신설된 건데 29회 시험 때 양도세 대상 문제가 나오고 계속 안 나왔었어요. 지금 34회 지금 출제됐잖아요. 그 전까지 출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축권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됐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과세상 양도세 대상 문제가 나오면 이축권은 무조건 물어본다 그랬는데, 지금 계속 34, 35 계속 지금 연달아 2년 연속 지문에 나왔습니다. 보기에 이축권은 건물과 함께 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 양도세 대상이에요. 근데 옮겨질 수 있는 가격만, 이축권 가격만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하면 이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예전에 이게 헷갈렸어요. 실무적으로. 그래서 법에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서 어떨 때는 양도소득으로, 어떨 때는 기타 소득으로 헷갈려가지고 지금 몇 년 전에 법에 명문화한 거고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계속 나왔습니다. 이축권.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만 대상이지, 이축권 가격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다. 좋습니다. 주식 출자 지분, 기타 자산에 대한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출자 지분은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사실은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고,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외적으로만, 얘는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장외 거래, 증권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했을 때만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거래할 때 양도세 안 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소액 주주죠. 증권 시장을 통해서 거래하니까 양도세 안 내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냥 주식 출자 지분 제목만 기억하면 돼요. 얘 대상이 된다. 이런 것도 참고입니다. 자, 파생상품 제목만 하면 돼요. 금융상품. 얘도 파생상품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는 것만. 그래서 원래 2025년 1월 1일부터 원래 금융투자소득세라고 그래가지고 주식이나 파생상품 같은 것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돼서 이제 2025년부터 이제 과세하려고 했었는데, 따로 양도세 대상에서 빼가지고 따로 그랬는데, 통과가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폐지 법안이 통과됐죠. 그래가지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법안은 기존에 있었는데 계속 유예시키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과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남게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고요? 이거에
금융투자소득세로 빠져버리면 책 곳곳에서 주식과 파생상품과 관련한 내용을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일거리가 엄청 늘어날 뻔했는데 아주 그냥 다행입니다. 그냥 일거리 줄어들어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안 되게 됐다. 양도세 대상이 된다. 계속. 그 다음에 신탁수익권이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요. 이걸 줄여서 신탁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신탁하고 나서 그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신탁수익권인데 이것도 양도세상이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권리, 수익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는데 그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는 이때는 신탁재산 자체를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신탁재산 자체를 양도한 것을 본다. 한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면요. 요것도 아예 요거 좀 이따 볼까요, 그러면? 그 우리 교재 양도세 대상 토지 건물 대상입니다. 토지는 지속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지목이 하고 실질과 현직상. 자, 사실상 지목이 불분명하면 어쩔 수 없이 지속공부상 지목이 하고. 건물, 자, 이렇게 건물 보세요. 쭉 이런 것들,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해서 이런 건물 대상이 됩니다. 건물의 용도는 실질과 현직에 따라서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죠? 공부상으로는 주택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양도일 현재 영업용 건물로 생활한다면 영업용 건물 양도로 가사합니다. 이런 건 줄 안 거도 실질과 현직상 당연하지 뭐. 사실상 판단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공부상으로 판단하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무허가 이런 것들 실질과 현직상 무허가 위법적 건축물도 또로서 공부상 등재되지 않은 건물도 대상이 되고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타인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구별되는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지상권 대상입니다. 자, 의의는 민법에 배우는 거고 우리 세법에서는 여기요. 요 밑줄은 여기만요. 실질과 현직에 의하여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에 대상이 된다. 그래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입니까? 네, 금방 봐서 미등기 지상권 대상이라고요. 전세권, 의 이런 것들은 민법에서 배우시고 우리는 세법적으로는 역시 지상권과 같이 전세권도 실질과 현직에 의하여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양도되는 경우 대상이 된다. 미등기 전세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차권, 의는 민법에서 배우시는 거고 자, 지상권, 전세권과 달리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한해서 과세합니다. 미등기 지상권, 전세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도 대상인데 자, 여기요. 다 체크죠, 여러분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따른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다 대상입니다. 또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자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 주택상환사채 이 상환이란 말 들어있는 이 채권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계약금 치르고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 바뀌면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기타 자산, 기타 몽땅 쌀이 다가 아니라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이 뭔지도 밑줄입니다.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 대상입니다. 가로는 읽어보겠습니다.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돼서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 허가, 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해서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중요한 거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을 단독 양도함으로 생각한 소득은 기타 소득이라는 거.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여기 보세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인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뭐라고요? 기타 소득입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면 자, 요거는 기타 소득입니다.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회용권 대상인데 특정 시설물 이용회용권 명칭 불문하고요. 여러분
이용권, 회원권,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 그래서 자, 여러분, 골프, 콘도, 미니멈 회원권 같은 이런 것들, 여러분 동네에 있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다 명칭 불문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것도 나왔었는데,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 이런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된다.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는데, 기타 자산인데 요건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것들. 자, 나중에 50, 50, 3년 80% 단한주 요건데 몰라도 됩니다. 이거 줄거 필요 없고,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특정 법인 주식 두 가지가 있다더라, 이렇게 말면 되고요. 넘어갑니다. 자, 이 주권이 또 시험에 두 번 계속 나왔죠. 중요하죠. 부동산과 함께 반드시 양도하는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이축권, 이게 대상인 거지. 해당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이건 뭐다? 기타 소득이다. 그래서 시험에 두 번이나 나왔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주식 출자 지분은 제목만 하시면 돼요. 주식 출자 지분, 또 파생 상품은 양도상이 된다. 제목만 하시면 되고, 신탁 수익권도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도 대상이 된다. 자, 이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줄여서 신탁 수익권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예외가 있지만 넘어가서 보시니까 신탁수익권 양도를 통해서 신탁재산에 대한 지배통제권이 사실상 이전될 때는 신탁재산 자체 양도로 본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요 표 내용에, 여러분이 요 표 내용에 요거에 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여기에 여러분들이 별표시 해놓고 꼭 알아둡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대상 제외되는 거 지역권 아니라고 그랬죠? 영민권 중에서. 지상권, 전세권이지. 부동산 임차권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아니고,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 일체 부채상권 아니고, 점포 임차권, 상가 권리금인데 상가 권리금 같은 것은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임차권과 달리 점포 임차권이 상가 권리금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당구장 가봤네? 당구장. 가봤고. 당구장 가봤어요? 그 당구장 가고 싶은 분 많으시네? 당구장 안 가봤고, 한 번도? 그래? 어떤 주부성생은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자꾸 막 하려고 말라고 막 말을 못해. 그래서,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가봤는데요. 결혼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 해봤는데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갖고는 간 거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안 갔다고 그걸 갖다가 대답을 안 하고 말이야. 자, 여러분, 그래서 당구장 가보면 안 가보신 분들 잘 보세요. 당구장 가면 당구 치는 당구 다이가 있어요. 그리고 당구 큐대가 있고, 당구 공이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고, 커피 자판기, 환타 자판기, 뭐 콜라 자판기 이런 게 있어요. 자, 어떤 임차인이 이런 시설을 다른 임차인한테 권리금 받고 넘깁니다. 그러면 제가 열거한 것에 부동산에 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당구다이, 당구공, 당구기대, 컴퓨터, 화탄자판기, 컴퓨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금은, 상가 권리금은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 권리금 받았다, 소득이 발생했잖아요. 기타 소득세로 가서합니다. 또 보시면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입니다. 이축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도 사업의 상환자산과 함께 양도해야지. 영업권만 따로 양도하면, 사업의 상환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이 정도. 그리고 주식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자, 설명을 다 드렸네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양도의 개념의 형태 별표 3개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올해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직 안 나왔기 때문이고. 자, 그러면 어떤 건지, 자, 우리 아까 교재 요거는 다 금방 내가 설명 다 드렸습니다. 상가 권리금에 대한 거 다 대상인 거 소개해드렸고요. 좋습니다. 주식 이런 건 필요 없고요. 핵심 꼭 출제 예상점은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네, 풀어보겠습니다. 사업의 상환자산과 분리되어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하나, 둘, 셋 동시에 말합니다. 왜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다시 하나, 둘, 셋.
X입니다. 영업권은 반드시 사업에 해당하는 자산과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런 것과 반드시 함께 양도해야지 따로 분리돼서 영업권만 양도하면 뭐다?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돼 양도되는 거니까. 자, 또 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부동산 임차권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이지, 자,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대상이 된다. 하나, 잠깐만요. 하나, 둘, 셋. 금방 봤는데. 자, X입니다. 이주권은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의 대상이지, 이주권 가액만 옮겨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가격만 따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만 대상이다. 좋습니다. 자, 양도의 개념의 형태인데 잠시 쉬었다가요, 우리 양도세, 양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